한때 철강업계를 주름잡던 거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거인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잠자는 거인이 마침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제철의 잠재적인 컴백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시장을 호령하던 기업이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과연 부활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숫자가 바로 현대제철이 처했던 바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배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면 지금 주가보다 무려 5대나 많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뭐 시장에서 얼마나 외면받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아니 대체 이 고인은 왜 이렇게 깊은 겨울잠에 빠졌던 걸까요? 먼저 현대제철이 마주해야 했던 그 혹독했던 환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삼중고, 그러니까 세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은 건데요. 국내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뚝 끊겼고요. 설상가상으로 값싼 중국산 철강이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글로벌 수요는 그래도 1.3%는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0.6%에 그쳤으니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겨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현대제철의 부활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환경 자체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무대로 공격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신호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철강 시장에 드디어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바닥을 모르고 가라앉던 국내 건설 경기도 이제는 침체의 끝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쏟아내던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우리 기업들도 숨통이 좀 트이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남는데 이게 핵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열쇠를 쥔 게 바로 롤마진, 다른 말로는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최종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비를 싹 빼는 거죠. 당연히 이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의 이익은 뭐랄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빵집은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빵 하나를 팔 때 최종 가격에서 재료비, 그러니까 밀가루값, 버터값 같은 걸 뺀 순이익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롤마진이 좋아지면서 현대제철의 수익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숫자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2025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였는데 2026년 전망치는 최소 4,500억, 많게는 6천억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라고 봐야죠. 최대 119%.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롤마진이 개선됐을 때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제철의 컴백 스토리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 바로 확장입니다. 현대제철이 더 이상 좁은 국내 시장에만 갇혀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라는 훨씬 더 넓은 무대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먹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확장 전략,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성장 시장에 아예 생산 거점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곳이 바로 미국과 인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최첨단 인프라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인도에서는 현지 자동차 공장들과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양쪽 시장에 딱 맞는 맞춤 전략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벌써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2026년 미국으로의 철근 수출이 무려 377%나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이게 바로 글로벌 확장에 만들어내는 가시적인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대제철의 내부적인 변화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외부 지원군이 등판합니다. 철강 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바로 K스틸법입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철강업계 오랜 골칫거리들을 해결해줘요. 맨날 문제였던 공급 과잉, 이걸 업계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앞으로 대세가 될 저탄소 철강으로 바꾸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이 합쳐져서 실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도 거의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공급과 수요 구조가 개선되니까 최소 4만 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다들 현대제철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와도 3만 1,000원 선은 지켜낼 걸로 보고요. 그냥 보통만 해도 4만 원대 중반, 여기에 K스틸법 같은 호재까지 더해지면 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 분석가의 이 말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그동안 갇혀있던 저평가라는 한계를 깨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기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업황은 좋아지고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심지어 정부까지 도와주고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잠자는 거인, 과연 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포효할 수 있을까요?